신안전교육부 주간 보도지침 회의 시작합시다. 이번 회의는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이슈, 그러나 그 속살을 들키면 안 되는 뉴스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지금 나오는 뉴스의 기조들을 분석해서 변경시켜보는 이런 의도로 만드는 회의예요. 자, 이번 주에 특별한 논란, 제일 중요한 게 뭐부터 있을까? 네, 저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광복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70주년이었는데 이 행사에서 우리 각하께서 오늘이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8.15를 건국절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 이날 또 청계광장에서 여러 보수 단체들이 건국 67주년 행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 내에서 어떻게 논란이 되고 있냐면, 아니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8.15가 건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건국일이라는 게 애초에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건국일을 지정하게 되면 그 이전 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고, 미국도 독립기념일이라고 하지 건국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개천절이 이미 있는데 그럼 반만년 역사는 뭐가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 이제 우리가 엄연히 옛날 고대 국가 시절을 떠나서라도 일제 합병 이후에 새롭게 국가를 건설했다는 의미에서 건국절을 세우는 건데, 법통을 상해 임시정부에 둔다고 선언을 해놓고 8.15 해방 이후에 그럼 몇 년 동안 우리가 무정부 상태에 있었다, 무국가 상태에 있었다고 이게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죠. 논리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박 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보수 학회나 이런 쪽에 비해서 국민들 여론은 어떤 것 같아요? 국민들 여론은 기본적으로 매우 커다란 반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건국절이 논란이 되면서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정부가 남북 간에 정통성과 관련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북측은 그들 나름대로 독립운동 세력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합법적인 이제 정통성 있는 정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저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는 내용 속에서 우리 역시 정통성을 존재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 67주년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대한민국의 역사가 중간에 잘려가지고 67년짜리 나라가 돼버린 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건국 당시의 정통성에서 완전히 논란이 우리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꼴을 낳게 됐고요. 사실 이제 국민들 속에서는 어떤 지적들이 있냐면, 사실상 대한민국이 건국될 초기에 친일파, 친일 관료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인데 그들을 건국 공신으로 세우려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작은 요구에, 욕심에 의해 가지고 나라 역사를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내지는 비판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서구 열강들은 말이야 8.15를 승전기념일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거든.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똑같은 2차 대전의 종전기념일을 놓고 일본은 패전기념일, 다른 서구 국가들은 승전기념일인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얻어 걸릴 해방, 광복,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스러운 사람이거든. 아무튼 이 67년 해방 그 건국 기념일이라는 이거 자체는 이승만을 국부로 추정을 하고 기존에 있는 한 친일 세력들에 의한 대한민국 건립,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친일 친미 정부의 시작에서부터 두려고 하는 아마 우리 정부의 나름대로의 꼼수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얼마나 커지는지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근데 그 문 차장, 네. 이번에 그 김연아 그 선수 이 논란이 가중이 되는 거는 이게 뭐가 이렇게 이유가 된 거지? 일단 이 김연아 선수가 표정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 각하를 만났을 때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쳐다도 안 보고 고개를 휙 돌리고 손을 잡으니까 손을 뿌리치고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이 제가 볼 땐 KBS의 문제 있습니다. 이 KBS가 사전 이 준비를 잘못했어요. 아이고 그 사장 연임하려고 말이야 행사를 기획한 거는 좋은데 김연아 선수 그 상태 심리 상태는 물어보지도 않고 아마 사전에 특별한 어떤 섭외나 지시 내지는 부탁도 없이 아마 그냥 얼굴마담으로 그 옆자리에다 세운 것 같아. 예, 그냥 손 잡고 끌고 와가지고 옆에 딱 세우더라고요. 아무튼 그 김연아 선수 관련해서 그 내용들이 자꾸 정편에서 재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김연아 선수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국민 동정 여론까지 막 일어나고 있고 또 뭐 개념 연하 이래갖고 또 진보 측에서는 거의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양분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김연아 선수가 뭐 평창 올림픽 유치에도 혁혁한 공헌을 했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세계 속에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얼굴이었는데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그 정부 측에서는 이게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게 참 어쨌든 국민들 속에서는 김연아 선수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우리 각하를 부정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좀 심어지고 있어서 뭔가 통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서민층 내에 우리 각하에 대한 분노 그리고 반감들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김연아 선수의 그 짧은 영상은 우연찮게 나타난 하나의 사례인 건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특히나 정편이 그걸 갖다가 김연아가 대통령을 쌩깠다. 뭐 이런 행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뭐 비판적인 어조로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를 네티즌은 반대로 재생산해가지고 김연아를 영웅시하는 뭐 이런 식의 그 플레이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김연아 측 그 광고사나 관련된 그 스포츠 기획사들 어떻게 뒷조사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러다가? 그 현재 종편에서 김연아 선수를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면 크게 본다면 전 국민적 정서 속에서 우리 각하와 종편이 오히려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이 표지선 애매해지는구만. 유나퀸과 근의 퀸의 아주 제대로 된 인기 대결이 한번 일어나겠는데. 아무래도 나이 어린 사람이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일단은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리합니다. 저희가 김연아 선수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CF 촬영 금지 그리고 이제 전체 방송계 출연 금지 등의 조처를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2017년에 정권이 교체가 돼버리면 김연아 선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뭐가 위험하냐면 국민들이 저거 분명히 김연아 선수가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다들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광고가 딱 끊기면 드디어 보복 들어갔구나. 다 들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역설적으로 저희가 김연아 선수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홍보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 대사로 김연아 선수를 스카우트를 해서 안 되면 뭐 어떻게든 하게 만들면 뭐 결국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VIP가 잘 쓰는 방식 있잖아. 합성 사진 하나 또 만들면 되지 뭐. 합성 사진. 그럼 뭐 별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고 어찌 됐거나 이번에 태극기를 비롯한 애국식 마케팅으로 도배를 했는데 반해서 국민 정서는 그렇게 썩 좋은 그 방향으로 친정부적인 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후속 결과를 주목해서 하루가 한번 살핍시다. 다음 이슈는 뭐 있었지? 네, 지금 8.15 관련해 가지고 비단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죠. 일본의 아베 총리가 종전 70주년을 맞아가지고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담화의 내용이 상당히 지금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뭐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던데 왜 피해 당사국도 아닌 나라들이 이렇게 들쑤시는 거야? 뭐라고 그랬길래 그러지? 실제로 아베 총리의 담화 내용을 본다면 태평양 전쟁에 대한 반성 내지는 사죄가 되는데 사죄의 방향이 애매합니다. 누구에게 사죄한다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특히나 아베 총리의 내용들을 본다면
러일 전쟁, 1905년도의 러일 전쟁은 식민 지배에 고통받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그들의 대동아 공영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베 총리가 사과 아닌 듯 사과인 듯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서구 사회, 미국과 유럽에게 미안하다 라는 건지 이게 지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36년간의 식민 지배, 이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6년이지만 그 이외에 그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국가들이나 그 외에 그 소수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식민지 피해를 상당히 입지 않았나? 그렇죠. 그쪽에 대한 사과도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 대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주 지역, 동북 삼성에 대한 지역은 1931년부터 대략 한 15년 가까운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사할린 제도도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에게 편입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한다면 단순히 이것을 태평양 전쟁에 국한짓는 부분은 너무나 이 일본 정부가 그들이 사죄해야 될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데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이냐면 서구 진영과의 대결만을 사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전체 이 국민들이 일본은 뭐 하는 거냐? 일본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이런 반감등이 엄청나게 지금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 가장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과 우리인데 말이야. 중국에 대해서는 그 중국의 아량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허울좋은 입바른 소리라도 지금 곁들인 것 같던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런 방구가 없단 말이지. 특히나 지금 한일 간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위안부 문제. 그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이제 일본군에 대한 성노예 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전장의 그늘에서 명예와 존엄에 상당한 상처를 입은 여성들도 있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말하고 한 건 아니네요. 그건 잊지 말자는 거야. 뭐 추억을 하겠다는 거야. 뭐 아니 이게 그러겠다는 명예와 거야, 이게. 존엄에 상처를 입은 여성이 뭐 한두 명입니까? 여러 수천만 명이고 수억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상 그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범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 아시아 전체 국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우롱 행위가 아니냐. 아무튼 뭐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언론만이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 같은 한국민으로서 부끄럽긴 한데 그게 뭐 국제 친선과 우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국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저희 대한민국은 현재 이 지뢰 사건으로 모든 국면을 다 덮어가지고 아베 총리의 담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번 지뢰 사건 아이디어는 참 누가 냈는지 몰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모든 아주 걸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만. 그건 메르스급이구만 이거 파급력은. 근데 하지만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지뢰 사건으로 떨어져 가다 보니까 은연중에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올 하반기나 내년이 되었을 때 한일 관계는 계속적으로 진행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박근혜 정부,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특히나 자위대와의 군사 교류 이런 부분에 나서게 된다면 아주 강력한 국민적 반감이 예상된다.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냐, 상륙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고 강력하게 그 반론을 냈는데 단서를 그냥 들어올 수 없다가 아니라 정부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달아놓으니까 역으로 말이야 사람들이 정부가 허락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문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저 한일 관계에 있는 부분 반일 감정 쪽은 안 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는데 정말 우리 뜻대로 잘 되지가 않는구만. 게다가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악관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아베 총리 담화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 성명을 내버렸습니다. 그건 뭐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겠어?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전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아베 담화에 대해서 전면적 환영을 냈는데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아직까지는 그런 기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까지도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한미동맹을 혈맹 내지는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서 우리 민주주의와 자유평화를 지켜준 게 미군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어떤 혈맹 관계에 대한 신뢰가 컸는데 최근의 사태들 특히 또 미국과 일본이 급격하게 가까워지면서 보여지는 괴리감 같은 게 미국은 사실상 한국보다는 일본이랑 더 친한 나라였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에 딱 좋은 행보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 국민들에게 한미동맹 최우선 이런 논리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미국에서 아베 담화를 환영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도 환영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이거 뭐 환영을 강요받는 식의 여기서 우리가 반대를 강하게 하면 마치 또 미국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이나 반대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구만. 저희가 지난 40년간 일본에 대해서 사이좋게 지내자, 과거를 잊자라고 대국민 사업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특히나 독도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본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희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본이 자초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보면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상황이 없어요. 뭐 한일 간에 스포츠 교류를 하더라도 이거는 뭐 죽자고 왜 일본을 이겨야 된다 뭐 난리가 나버리니까 이건 뭐 한일 간에 교류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틈만 나면 좀 잘 돼보려고 하면 갑자기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가고 좀 뭔가 잘 돼보려고 하면 갑자기 8.15 때 뭐 사죄 아닌 사죄 같은 뭐 이상한 담화나 발표하고.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 국민을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워싱턴에서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지금 저희 보수 진영의 아주 커다란 딜레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게 우리 정치계에 깊숙이 관여해 있는 어떤 친일 세력들, 친미 세력들 간의 균형과 역할이 워낙 그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들은 우리 정치나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고 있는 말하자면 친일과 친미의 정책을 갈 것이라는 걸 믿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정치인 아닌 관료가 아닌 국민 대부분의 국민 감정들을 미국이나 일본이 헤아려주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특히 이번에 러시아 승전기념일 그 반대라든지 뭐 이런 직접적인 압력이 내려온 경우는 처음 아니었나? 중국도 지금 뭐 우리 정부는 갈까 말까 하는데 미국에서 대놓고 가지 말라고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두 번째 브리핑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아예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일본에 대한 반감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전면적인 사죄 요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정서 속에서는 이것이 뭐 21세기에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국을 봐라. 아니 왜 우리는 중국만도 못하냐. 중국은 전부 다 해봐야 기껏 해봐야 중일전쟁 다 합쳐봐야 이제 뭐 10년 15년 정도 이제 일본과의 그런 갈등이 있는 건데 우리는 뭐 구한말까지 합치면 50년 아니냐. 그런데 50년간 일본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치욕과 고통을 받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한마디도 못하냐. 이런 분도가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것이죠. 정치하는 높은 분들이 말이야 국민들의 시각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진 않을 텐데 정말 답답하구만. 결국에 지금 시기에 유일한 해법은 지뢰 사건에 전면적으로 올인을 해서 지뢰로 모든 언론을 도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그렇게 길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것은 뭐 남북 언발의 관계를 할 오순도기밖에 수도 안 없고. 되는 것이죠. 뭔가 좀 이에 대한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른 이슈는 없나? 이어서 그 중국의 전승절 참여 관련된 논란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이
이것은 뭐 언론에서 저희가 통제를 한다고 뭐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도가 뭐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 달 열리는 중국의 한일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방송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승전국이 아니라는 얘기인가? 왜 참여하지 말라는 거지 논리가? 지금 시기에 지난 과거의 내용들은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 시기에 이 한중 관계, 한미 관계를 볼 때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보조를 계속적으로 맞추는 것보단 한미 동맹, 즉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게 이런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근데 그거 외교 결례 아닌가요? 다른 나라 외교 문제를 가지고 너네는 이 나라를 가라 마라 방문해라 마라 이게 대놓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물론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전면적으로 반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 정말 요즘 우리 정부 대변인 발표는 전부 다 거짓말이구만. 큰일이네 정말. 이게 뭐 거짓말도 웬만큼 해야지 국민이 속지. 이제 양치기 소년이라고 그래도 안 믿겠어. 뻔히 외국 언론에는 공개되고 보도가 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만 아니라고 우기면 도대체 누가 더 신뢰를 잃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은 없는 건가? 아 나 이 자식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본다면 미국이 그런 제안을 한 적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순수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이어서 언론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열리는 열병식에 불참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언론에 새 나가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8월 13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에 맞춰 중국은 방문하되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보도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간에 우려가 되는 것은 전 국민들 속에서 아니 그럼 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아바타야?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가? 이것도 좀 애매한 것이 미국에서 열병식에 참가하지 말라. 즉 한일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받아가지고 열병식만 안 간다? 중국은 방문은 하는데 왜냐하면 또 중국을 아예 안 가버리면 이건 뭐 시진핑에게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눈칫밥도 이런 눈칫밥이 없구만. 예, 이거 완전히 고래 싸움에 그냥 새우 가랑이 째지는 거죠 그냥. 이거 가서 그냥 호텔에 앉아서 룸서비스나 시켜 먹고 그냥 와야 되는 건가? 우리 VIP께서? 그것도 뭐 고열에 또 아마 이런 식의 보도를 좀 준비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간 너무 경무에 시달리시다 보니 민생 안정에 너무나 과로를 하셔가지고 어렵다. 그건 너무 자주 써먹으면 그것도 더 신빙성이 없는데. 아무튼 참 우리 VIP 모시기 어려운 양반이야. 아니 뭐 그건 뭐 그 저기 의전 관계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다른 자잘한 중요 이슈 혹시 있나 문차장?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그 국가인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시청 옆에 그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70여 일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 광고판에서 이 농성을 하다 보니까 이 광고업체에서 이 농성을 못하게 하려고 음식과 물 반입을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굶긴 거야 그럼? 예, 그렇죠. 얼마 동안이나?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6일 정도 이 차단을 했는데. 그럼 6일 동안 그 지금 땡볕에 고공에 올라가 있으면서 아무것도 음식물을 공급을 못 받았다는 거야? 그렇죠. 비축한 것도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방 바닥났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아니 근데 그게 인권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네, 건물이 인권위원회 건물이었던 거죠. 어쨌거나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언론에 나와버리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인권 침해 아니냐. 아무리 뭐 농성이 뭐 합법이니 불법이니 떠나서 사람을 굶겨 죽이는 건데. 그래서 인권위에서 뭔가 자기 건물에서 일어난 일인데 뭔가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인권위가 쌩까버린 거죠. 나몰라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지금 인권 침해에 눈을 감는 이런 인권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비난이 있고 워낙 이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다 보니까 다시 공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했는데 뭐 이미 욕 먹을 것만큼 다 먹었던 거고 이 지금 농성 자체가 1심 재판부에서는 이 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이제 불법 파견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준 상황이에요. 아니 사측에서는 법원에서요? 네, 법원에서는 노동자들 손을 들어준 거고 아니 판사가 누구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정신 대대로 박힌 판사들이 한 명씩 나오더라고. 아니 그 아직도 그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사람이 있나? 아무튼 그래서 사측이 이걸 이제 항소를 한 거고 노동자들은 전원 해결을 해라. 뭐 일부만 구제하려고 하지 말고 전원 구제를 해라. 뭐 이런 이제 목적으로 농성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뭐 농성도 농성인데 이 물과 음식을 차단을 하고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마치 이 인권에 아주 불모지인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인권위원장에 대한 선임을 놓고 말들이 많고 뭐 세월호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권위원회 역할이 없었다고 비판이 좀 폭주를 하고 있는데 자기 건물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은 6일 동안 밥이랑 물을 굶긴다니 이게 참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 일 아니면 이렇게 신경들을 안 쓰지? 복지부동도 이런 복지부동이 있나? 만약 그랬다가 혹시 시비자들 중에 뭐 심한 탈수 증세 같은 걸로 사망이라든지 아주 중병 상태에 이르렀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게 다 VIP한테 대해서는 다 그 위해가 되는 짓인데 그 엄중하게 경고하고 앞으로 그 광고탑을 없애든지 광고탑을 못 올라가게끔 철조망을 치든지 뭐 다른 재발 방지가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구만. 광고탑을 아예 없애버려야겠고. 아 근데 인권위원회에 철조망을 쳐버리면 이게 또 인권 탄압의 상징처럼 또 진보 좌파 세력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저기에 또 퍼나를 우려가 있습니다. 나 이놈의 또 자유민주 언론이라니 골치 아프구만. 국민안전기획부장 찌라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연관성 그리고 중국 경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을 쓴 지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관심 가지고 꼭 읽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좀 팔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에서 진짜 중국을 만나보세요. 국민안전기획부장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도서출판 굿플러스북 마지막 이슈는 내가 그 점검한 건데 이번에 텐진항 그 사고가 있지 않았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였죠. 이게 뭐 엄청난 비리가 연결돼 있는 사고인데 이게 뭐 자칫하다 보면 시진핑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인적 쇄신 부분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게 문제가 꼬여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도 보니까 다 우리나라에서 본 것처럼 그냥 불법 허가에 비리 비호에 규정 어긴 안전관리 부실에 또 뭐 준비 안 된 소방 대책에 뭐 여러모로 그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비슷한데요? 사고들이랑 닮아 있어요.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건 말이야. 이번에 그 폭발된 규모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지. 그렇죠. 여기서 유출된 그 각종 연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미세먼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좀 날라오고 있다는 얘기야. 맞습니다. 이게 지금 텐진하고 우리나라의 거리면 하루 반이면 이게 대기에 섞여서 날아오거든. 일단 근데 이게 폭발 사고 있는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다 뜨고 있어요. 그 미세먼지 안에 지금 시아나칼슘 그러니까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거야 지금. 뭐 시아나 나트륨도 사실상 거의 뭐 청산가리에 네. 가까운 맹독성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뭐 일부러 안 알리는 건지 이걸 뭐 긁어 부스럼이라서 어차피 막을 방도는 없거든. 아니 근데 저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마스크를 메르스 사태처럼 그렇지. 마스크를 경고를 쓰라든지. 한다든지 내지는 뭐 최소한의 뭐 집에 있어라든지 권고 조치라든지 뭐 이 정도 내용은 있어야 되는데 다 지금 우리 해안에 말이야 사람들 발가벗고 해수욕 한다고 그러고 다 지금 가서 좋은 공기 쐬겠다고 나가 있는데 미세먼지 농도는 점점 올라가고 그 안에 지금 뭐가 섞여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이거 혹시 나중에라도 어떤 그 피해자들이 양산되거나 또 일부 그 심하게 몰려오는 연기로 인해서 뭐 가래염증이나 구토 호소하는 주민들 생길까봐 내심 걱정이 돼. 아니 그 텐진항은 서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얼마 안 가가지고 바로 갔다 온 건데.
게다가 서해에는 해류도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텐천항에서 각종 뭐 시아나나트륨, 시아나칼륨 독극물들이 당연히 바다로 지금 흘러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바다 쪽은 이제 이미 흘러나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육상 토양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일일이 그 인력으로 방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인해 작전으로 인해 전술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봐지긴 하는데 이미 폭발 당시에 연소가 돼서 이 공중으로 흩뿌려진 대부분의 부산물들은 중국 내륙이 아닌 지금 한국으로 날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전혀 그 국민들한테 인지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건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을까 그 걱정은 되는구만. 근데 철저하게 보도 통제가 됐는지 이런 내용은 기상대, 환경청, 뭐 국민안전 관리하는 뭐 복지부 아무 데서도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SNS 상에서는 국민들 내에서는 막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돌고 있습니다. 뭐 비가 올 때 절대 비를 맞지 마라. 뭐 청산가리가 섞인 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사실 일리 있는 얘기지. 지금 비가 내린다 그러면 산성비보다 더 끔찍한 뭐 성분을 함유한 채로 내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도 이럴 때 해외로 그 한 달 정도 출장을 갔다 와야 되는데. 저 뉴질랜드에 일이 있어서 좀 한 달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대신 갈게. 그러면. 아니 우리 국민안전기획부가 뉴질랜드에 뭘 할 게 있습니까? 아 뉴질랜드에 우리 기지가 또 있습니다. 해외 파견 기지가. 아니 가봐야 뭐 중국밖에 더 있어요 우리 갈 데가. 우리 뭐 대북 사업 하려면 중국 가야지. 야, 아무튼 오늘 저녁은 또 기름진 삼겹살로 먹어야지.